선생님! 왜 그러니, 서진아? 선생님 아들 바퀴 2개 달린 거 못 트게 해요. 큰일 나요. 피가 보여. 서진아, 그런 무서운 말 하는 게 아니야. 네? 우리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요? 바퀴 2개 달린 것. 오토바이. 6살 아이의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무서워. 저의 눈빛 이상해. 사람의 미래를 보는 신비한 능력. 하지만 그것은 아이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했던 그 아이는 어떻게 나라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감동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1년 가을 부산.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4살배기 윤서진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아빠가 일하는 건설 현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 왔던 길이었지요. 서진아, 아빠 뵙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멘트 기둥이 꺾이고 철근이 비틀어지고 먼지 구름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보.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서진의 손을 놓친 채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아빠. 4살 아이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잔해를 드러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보았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2개의 몸. 엄마의 꽃무늬 치마가 천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빠의 작업화도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서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어른들이 말렸습니다. 애야, 안 돼. 보면 안 돼. 하지만 서진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평생 서진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한빛그룹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사망자 12명. 뉴스가 나왔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유족들에게 적은 돈을 쥐어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서진에게 돌아온 건 고아원 행버스표 한 장뿐이었습니다. 부산 외곽의 작은 고아원. 서진은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친절했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다른 아이들도요. 서진아, 많이 먹어. 서진아, 같이 놀자. 하지만 서진은 잘 웃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먼지구름, 흰 천으로 덮인 엄마 아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6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고아원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구석에 앉아 개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그때 원장 선생님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얼굴 주변으로 뭔가 흐릿한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빨간색 같기도 하고 검은색 같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원장이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서진아?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들, 바퀴 2개 달린 거 못하게 해요. 뭐? 큰일 나요. 피가 보여요.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정말이에요. 선생님, 아들, 바퀴 2개 달린 거 타면 안 돼요. 원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아, 그런 무서운 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원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고아원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오토바이 사고? 원장의 25살 아들이 퇴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중상이었습니다. 원장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고아원에 돌아온 원장은 서진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서진은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원장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바퀴 2개 달린 것. 오토바이. 사흘 전 서진이 한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진이가 원장님 아들 사고 맞췄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무섭다. 저의 눈빛 이상해. 아이들이 서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놀던 아이들도, 밥을 같이 먹던 아이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서진아, 같이 놀자. 서진이 말을 걸면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너 무서워. 우리 얼굴 보면 우리도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서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4~5명씩 모여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서진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저리 가. 여기 자리 없어. 다른 데 가서 먹어. 서진은 구석 자리로 가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침실에서 아이들이 속닥속닥 이야기했습니다. 서진이 때문에 원장님 아들이 다쳤대. 서진이가 저주를 걸었나 봐. 귀신이 씌었을 거야.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닌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장은 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진아, 앉아봐.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말이야. 원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너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구나.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걱정돼서 말한 건데요. 그래, 선생님도 알아.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원장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서진아.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알겠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입양 상담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서 왔어요. 원장이 아이들을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서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밝게 웃는 아이, 인사를 잘하는 아이, 노래를 부르는 아이. 그리고 서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서진이라고 해요. 착한 아이예요. 원장이 소개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는 서진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눈빛이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무서워 보여. 부부는 다른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밝게 웃는 5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서진은 또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입양 희망자가 올 때마다 서진은 늘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아무도 서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뭔가 불길해 보여요.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무서워요. 다른 아이로 할게요. 8살 봄이었습니다. 고아원에 공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한빛그룹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재벌 회장의 생일 파티에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아, 다 같이 나들이 가는 거야. 원장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예쁜 옷도 입고 사진도 찍을 거야.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진도 조금 설렜습니다. 고아원 밖으로 나가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와! 아이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꽃이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 수백 명 모여 있었습니다. 저분이 박재훈 회장님이셔. 원장이 가리킨 곳에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70살이었습니다. 얼굴은 붉고 배는 불룩했습니다.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생신이래. 칠순이시대. 아이들은 회장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재훈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하객들에게 음료를 나르고 접시를 정리하고 꽃을 나눠주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서진도 쟁반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진이 회장 앞을 지나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쟁반이 기울었고 서진은 균형을 잡으려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순간 서진의 눈앞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핏빛 그림자, 비틀어진 철근, 무너지는 건물. 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장이 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괜찮니, 꼬마야?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손금에 피가 보여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큰 사고. 조심하세요. 무너지는 게 보여요. 할아버지. 박재훈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30해 전 한 관상가에게 예언을 들었습니다. 칠순의 큰 화를 조심하십시오. 죽음이 보입니다. 그 예언이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칠순 생일이 다가올수록 그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구판을 버리고 부적을 사고 온갖 미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살 아이가 정확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손금에 피가 보이고 큰 사고가. 당장 이놈을 끌어내. 박재훈이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원장이 황급히 서진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박재훈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재수 없는 놈. 내 생일을 망쳤어. 500명의 하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 뭐야? 회장님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서진은 연회장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원장이 서진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서진아, 너 왜 그랬어? 왜? 저는 그냥 보여서. 보인다는 게 뭐야? 회장님한테 그런 무서운 말을 하면 어떡해?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서진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윤서진이 누구지?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예요. 따라와. 어디로요?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차에 실렸습니다.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산속 깊은 곳, 폐건물 앞이었습니다. 옛날 공장이었는지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려. 서진은 떨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 하나가 폐건물 안으로 서진을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언제까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8살 아이 빗속 산 한가운데. 엄마, 아빠. 서진은 폐건물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떨고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나 여기서 죽는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죽은 엄마와 아빠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나도 데려가. 제발. 그리고 서진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빗소리만이 폐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째 날 밤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폐건물 구석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폐건물 밖으로 나가니 웅덩이가 보였습니다.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2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흙탕물이었지만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파.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만 빼곡했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 없어요? 누구 없어요?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빨간 열매를 입에 넣었다가 뱉어냈습니다.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릉. 짐승 울음소리였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공포에 질려 폐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오지 마. 제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울음소리. 서진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못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졌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꽃무늬 치마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엄마야. 엄마. 서진은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데려가 줘. 하지만 엄마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빠도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힘내. 아빠, 나 힘들어.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아빠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도 이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서 죽는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산길을 걷던 한 노인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묵재였습니다. 75살의 한의사였습니다. 한묵재는 산삼을 캐러 이 깊은 산속까지 왔습니다. 평생 산삼을 캐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소리 같은데. 노인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폐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옛날 공장이었지. 노인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묵재는 급히 달려가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한묵재는 서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재빨리 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살려야 해. 꼭 살려야 해. 노인은 품에서 약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작은 환약을 서진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자, 삼켜. 힘내거라. 서진의 목구멍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한묵재는 서진을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5살 노인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1시간을 걸어 한묵재의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진안 산골 마을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한묵재는 서진을 온돌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약초를 달였습니다. 인삼, 황기, 감초.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약재들이었습니다. 자, 이걸 마셔야 해. 한묵재는 조심스럽게 약을 서진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옆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니?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묵재는 서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 코, 입, 귀, 이마의 주름, 뺨의 색깔,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이 아이의 관상이. 한묵재는 평생 관상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마는 넓고 밝았습니다.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귀는 크고 두툼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큰 그릇이로구나. 한묵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윤. 서진이요. 서진이구나. 좋은 이름이다. 한묵재는 따뜻한 죽을 떠서 서진에게 먹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서진은 죽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삼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니? 따뜻해요. 오랜만에. 따뜻한 거 먹어요. 한묵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밥도 먹고 걸어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한묵재는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넌 어떻게 그 산속에 있었니?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버렸어요.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요. 큰 집 생일 파티에 갔다가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말을 해서. 서진은 박재훈 회장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송금에 피가 보인다고.
큰 사고 조심하라고. 한묵재는 놀라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관상을 볼 수 있니?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사람 얼굴 보면 뭔가 보여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 다들 무서워해요. 한묵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거구나.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 나쁜 아이예요? 아니다. 한묵재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특별한 아이지. 특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내 능력이 사람들을 돕는 날이 올 거야.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묵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아, 너는 하늘이 보낸 아이야. 내가 확신한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묵재는 고아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한묵재라고 합니다. 산에서 아이를 발견했는데요. 원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요? 혹시 윤서진이라는 아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군요. 한묵재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주세요. 한묵재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마당에서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묵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 후 한묵재는 서진을 고아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원장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이를 잘 돌봐주십시오. 원장은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은 한묵재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했어요. 서진아. 한묵재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버텨라. 내 안에는 큰 힘이 있단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묵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은 고아원 문 앞에 서서 한묵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한묵재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아원으로 돌아온 서진을 기다린 건 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서진이 돌아왔대. 산에서 귀신 만나고 왔을 거야. 더 무서워졌을지도 몰라. 아이들은 서진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특별한 아이일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면 그냥 버려져야 할 아이일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습니다. 원장은 서진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입양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도 서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서진을 괴롭혔습니다. 귀신 들리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재수 없어진다고. 서진은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살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말하지 말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하자. 사람들 얼굴을 보면 여전히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14살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서진의 외로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15살 되던 봄이었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혼자서라도 살아보자. 어느 새벽 서진은 고아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물, 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특별한 아이 맞나요? 아니면 그냥 버려진 아이일 뿐인가요? 버스는 달렸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지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부산역 광장이었습니다. 15살 서진은 가방 하나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몰래 가져온 돈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빵 하나와 우유 하나를 샀습니다. 3,500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16,500원. 이걸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첫날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부산역 대합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서진을 보았습니다. 애야, 넌 집이 어디냐? 부모님은?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자려고? 네. 조심해라. 밤에 경찰 순찰 돌면 쫓겨날 수도 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집으로 가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서진도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5월이었지만 밤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부산 감천문화마을 골목이었습니다. 서진은 계단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추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죽은 부모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묵재 할아버지도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감천마을 골목을 떠돌았습니다. 낮에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은 바닥났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느 식당 뒤편으로 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저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반쯤 남은 김밥이 보였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식당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김밥을 떨어뜨렸습니다. 도둑놈, 썩 꺼져. 서진은 달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나 도둑이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아르바이트 아직 구하세요? 점주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몇 살이야? 18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학생증 있어? 잃어버렸어요. 점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안 돼. 가봐.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5군데를 더 다녔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2달째였습니다. 서진은 부산역 근처 노숙자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애야, 이름이 뭐니? 서진이요. 서진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갈 곳이
없어요.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랬지. 처음엔 며칠만 버티면 될 줄 알았어. 근데 벌써 3년째야. 서진은 아저씨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아저씨 얼굴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 곧 좋은 일 생길 거야. 서진은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말하면 안 돼. 사람들이 무서워해. 하지만 아저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에게 빵도 나눠줬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일 아침에요. 응, 일찍 일어나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아저씨는 웃었습니다. 좋은 일?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니? 정말이에요. 아저씨 얼굴에 밝은 빛이 보여요. 아저씨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에 빛? 네. 햇빛 같은 거요. 따뜻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는 손에 복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300만 원 당첨됐어. 정말요? 응. 어제 산 복권인데 아침에 확인했더니 세상에. 주변 노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300만 원이면 고시원 1년은 살겠네. 아저씨는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서진아, 내가 맞췄어. 내가 좋은 일 있다고 했잖아. 서진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가 당첨 예언했대. 얼굴 보고 미래를 안대. 신기한 애네. 일주일 후였습니다. 노숙자 할머니 하나가 서진에게 왔습니다. 서진아, 나 좀 봐줄래? 뭐를요? 내 얼굴. 뭐 보이니? 서진은 할머니 얼굴을 보았습니다. 검은 기운이 이마에 모여 있었습니다. 병. 큰 병이 있어.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보세요. 병원? 왜? 할머니 이마에 검은 구름이 보여요. 몸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멀쩡한데? 그래도 가보세요. 제발요. 빨리요. 서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할머니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열흘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진아.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암이래. 초기암.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야. 지금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대.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진이가 할머니 암 발견했대. 진짜 신통력이 있나 봐. 관상을 보는 건가? 사람들이 서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좀 봐줘. 내 얼굴엔 뭐가 보이니?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봐줬습니다. 아저씨, 다음 주에 딸한테 연락 와요. 좋은 소식일 거예요. 형, 새 일자리 생길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누나, 건강 조심하세요. 오른쪽 다리, 다칠 수 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예언은 계속 맞아떨어졌습니다. 딸에게 연락 온 아저씨, 새 일자리를 찾은 형,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누나, 모두 서진의 말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서진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저애는 뭔가 특별해. 하늘이 준 능력인가 봐. 하지만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고아원에서처럼 귀신 들렸다고 하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관상 본다며? 네. 그럼 내 얼굴 좀 봐봐. 서진은 청년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 핏빛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칼, 싸움, 경찰. 이 사람, 범죄자야. 서진은 떨렸습니다.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왜? 뭐 보여?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에 뭐가 보이는지 말해봐. 서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청년은 서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날 무시해? 주변 노숙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야, 애한테 왜 그래? 나 줘. 청년은 서진을 밀쳤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재수없게. 청년은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떨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무서웠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내 능력은 좋은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모든 사람한테 다 말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 이대로 계속 여기 있어야 하나? 아니면 어디론가 가야 하나? 18살 생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몰랐습니다. 운명이 다시 그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18살 봄이었습니다. 서진은 부산 감천문화마을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5세 고아원을 나온 뒤 3년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을 뻔했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 노인이 마을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심코 노인을 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분, 한묵재 할아버지였습니다. 10년 전 산에서 서진을 구해준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묵재도 서진을 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네가 혹시 할아버지. 한묵재는 지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서진이구나.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묵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네가 살아있었구나.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근처 찻집이었습니다. 한묵재는 서진에게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천천히 마셔. 감사합니다. 한묵재는 서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서 지내니?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이 근처에서요. 집은 없어요. 한묵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아원은 나왔어요. 15살 때요. 그럼 지금까지?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묵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네가 3년을 거리에서. 한묵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내가 자네를 그냥 보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그때 자네를 데려왔어야 했어. 고아원에 보내지 말고. 한묵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묵재는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자네 능력 아직도 있니? 네. 사람들 얼굴 보면 뭔가 보이니? 네. 계속 보여요. 한묵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할아버지, 저 이상한 아이 맞죠? 아니다. 한묵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상한 아이가 아니야. 특별한 아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네는 하늘이 보낸 아이야.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한묵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서진아, 나와 함께 가자. 네. 내가 사는 곳으로. 강원도 진안이라는 곳이야. 서진은 놀라서 한묵재를 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자네가 필요해. 저를요? 그래. 내가 자네를 가르치고 싶어. 한묵재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능력은 귀한 거야. 하지만 배워야 해.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자네는 타고났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고맙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진은 한묵재와 함께 기차를 탔습니다.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한묵재가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천천히 배우면 돼. 네. 지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한옥 한의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나무와 풀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서진은 한옥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뻐요. 자, 들어가자. 한의원 안에는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여기가 내 방이야.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꿈꾸는 거 아니죠? 한묵재는 웃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한묵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일어나거라. 네.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한묵재는 서진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의상법이야. 관상학의 고전이지. 서진은 책을 펼쳤습니다. 한문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읽어야 해요? 그래. 하나하나 가르쳐 줄게.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묵재는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관상은 뭐라고 생각하니? 사람 얼굴 보고 미래 아는 거요? 한묵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관상은 점이 아니야. 의학이지. 서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의학이요? 그래. 사람 얼굴에는 몸의 상태가 다 나타나거든. 한묵재는 서진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이마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 눈은 간, 코는 비장, 입은 위장. 모두 오장육부와 연결되지. 그럼 제가 보는 건, 자네가 보는 건 그 사람의 건강, 마음의 상태, 앞으로 일어날 일의 조짐이야. 서진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공부했습니다. 아침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마의상법, 신상전편, 동의보감. 점심에는 약초를 배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캤습니다. 저녁에는 한묵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서진아,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정확하게 맞추는 거요? 아니다. 한묵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요? 그래. 관상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한묵제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늘은 특별한 걸 가르쳐 주마. 뭔데요? 원망을 버리는 법. 서진은 멈칫했습니다. 한묵제는 서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서진아, 자네 마음속에 아직 원망이 있지?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누구를 원망하니? 저를 버린 사람들이요. 고아원 사람들, 그리고 그 회장님도. 한묵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해. 하지만 말이야. 한묵제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자네를 먼저 해쳐. 하지만 원망하면 자네 눈이 흐려져. 진실을 볼 수 없게 돼.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잊어요? 잊으라는 게 아니야. 용서하는 거지. 용서요? 그래.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를 위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묵제를 따라 진료를 다녔습니다.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한묵제가 맥을 짚었습니다. 서진아, 한번 봐봐. 서진은 할머니 얼굴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왼쪽 귀 옆에 검은 점이 보여요. 그리고 목 뒤가 뻣뻣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어머, 맞아. 어떻게 알았어? 혈압이 높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나중에 할머니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기 발견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살렸어. 고마워. 마을 사람들이 서진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21살이 되었습니다.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묵제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서진아, 아직 멀었어. 네. 관상의 끝은 없단다. 평생 배워야 해. 할아버지, 저 언제쯤 잘하게 될까요? 한묵제는 웃었습니다. 벌써 잘하고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데요? 겸손한 마음이야. 교만하면 끝이야. 서진은 2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묵제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이제 때가 됐다. 뭐가요? 세상으로 나갈 때.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지. 한묵제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능력이 필요한 곳은 여기가 아니야.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하지만 여기 있으면 편해. 하지만 자네는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해.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떠나기 싫어요. 나도 자네가 가는 게 아쉬워. 하지만 이게 자네 길이야. 한묵제는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서진아, 기억해라. 복수는 하늘이 한다. 자네는 사람을 살리는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한묵제가 작은 상자를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젊었을 때 쓰던 신분증이야. 그리고 편지.
편지요? 응. 내 옛 친구한테 보내는 거야. 자네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찾아가거라. 감사합니다. 서진은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더 고마워.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서진은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한묵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네. 그리고 원망하지 마라. 네. 자네는 할 수 있어. 내가 확신한다. 버스가 왔습니다. 서진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묵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한묵재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꼭 사람들을 도울게요. 버스는 부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봄 부산 감천문화마을이었습니다. 서진은 작은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골목 구석 작은 방이었습니다.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종이 한 장이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서진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가, 여기가 상담소 맞니? 네, 할머니.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돈 안 받는다며? 네, 무료예요. 왜?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앉았습니다. 손자가 요즘 취업 준비 중인데 잘 될까 싶어서. 서진은 할머니 얼굴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밝은 기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손자분 곧 좋은 소식 올 거예요. 정말? 네. 할머니 얼굴에 기쁨이 보여요. 한 달 안에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 손자가 취업했어. 대기업에. 정말요? 축하드려요. 내 말대로 딱 한 달 만에. 신기하더라. 할머니는 과일을 놓고 갔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저도 좀 봐주세요. 제 얼굴엔 뭐가 보여요? 서진은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봐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여자가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소매치기 당했어요. 지갑에 현금 100만 원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했는데 범인을 못 찾겠대요. 여자가 흐느꼈습니다. 그 돈이 제 어머니 수술비였어요. 어떡해요? 서진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장으로 갔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범인이 어디쯤 있었어요? 저기, 계단 근처에서요. 서진은 주변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여자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뭔가 보였습니다. 불안, 초조, 죄책감. 얼굴이 창백하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네. 빨간 모자 쓴 여자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피해 여자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죄책감이 보여요. 가방도 자꾸 만지작거리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빨간 모자 여자를 조사했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 지갑이에요.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 장면을 누군가 촬영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대박. 이거 진짜네.
남자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 진짜 관상 천재 발견. 범인 얼굴만 보고 찾아냄.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일주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헐, 진짜 신기하다. 이거 연출 아니야? 부산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서진의 상담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도 봐주세요.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서진은 하루에 100명 넘게 상담했습니다. 지쳤습니다. 밤이 되면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전화도 하루 100통 넘게 왔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방송 출연 가능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강연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한 달 후였습니다. 한 여자가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정수현이었습니다. 케이블 방송 PD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 씨. 저는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출연 제안 드리러 왔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방송은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정수현은 앉았습니다. 시청률 보장합니다. 출연료도 드리고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더 좋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방송 나오면 더 많은 사람한테.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쇼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쇼라니요, 이건. 사람들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방송은 안 할 겁니다. 정수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요? 아쉽네요. 정수현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TV에서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관상 보는 청년의 충격 과거. 서진은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윤서진 씨, 알고 보니 고아 출신입니다. 서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8살 때 산에 버려진 충격적 사연도 있는데요. 고아원 영상이 나왔습니다. 노숙자 시절 사진도 나왔습니다. 서진은 떨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수연 PD가 무단으로 취재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담소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서진 씨, 고아 출신 맞습니까? 산에 버려진 게 사실입니까? 노숙자 생활했다는데. 서진은 문을 닫았습니다. 떨렸습니다. 과거가 들춰진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방송이 나왔습니다. 관상, 과연 과학인가 미신인가? 진무성이라는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자칭 역술인이었습니다. 관상은 비과학적입니다. 우연의 일치를 이용한 사기죠. 전문가 패널들도 나왔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통계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수연 PD가 내레이션을 했습니다. 윤서진 씨,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사기꾼일까요?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사기꾼이었네. 역시 미신은 미신이야. 불쌍한 척해서 돈 벌려는 거 아냐?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의 전화는 악성 전화로 가득 찼습니다. 사기꾼. 사람들 속이지 마. 며칠 후였습니다. 상담소 앞에 피켓을 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기꾼 물러가라. 미신 장사 중단하라. 서진은 상담소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담소를 찾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서진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한묵재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아, 무슨 일이니? 저, 실패한 것 같아요. 서진은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이래요. 한묵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서진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하지만 견뎌라. 지금은 힘들겠지만 반드시 기회가 온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원인 모를 병으로 위독. 서진은 TV를 보았습니다. 의료진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저 얼굴, 병이 아니야. 누군가 독을 쓰고 있어. 하지만 서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사기꾼 취급받는 내가.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 저는 오태석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한묵재 선생님의 친구입니다. 할아버지 친구요? 네.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서진 씨에 대해서요. 지금 서진 씨가 필요합니다. 청와대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청와대요? 네. 대통령님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묵재 선생님을 믿고 서진 씨를 믿습니다. 서진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시위대가 소리쳤습니다. 사기꾼 물러가라. 서진은 창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행 기차였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주머니 속 한묵재의 편지를 만졌습니다.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아, 복수는 하늘이 한다. 너는 사람을 살려라.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태석 감사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서진 씨? 네, 오태석 감사관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오태석은 서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젊지만 눈빛이 깊었습니다. 한묵재 선생님께서 편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선생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20년 전에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죠.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서진 씨를 믿으셨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차를 타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오태석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 달 전부터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 중이십니다. 어떤 증상이세요? 악몽, 불면증, 식욕 부진, 환각 증세까지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진은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태석은 말을 멈췄습니다. 수상한 정황이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요? 박재훈이라는 재벌 회장이 대통령님께 건강보조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진무성이라는 역술인이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고 있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무성이요? 방송에 나온 그 사람? 네, 맞습니다. 서진 씨를 사기꾼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청와대 정문이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오태석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감사원 오태석입니다. 이분은 제 동행입니다. 경비가 서진을 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젊은 분인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대통령님 건강 관련입니다. 의료진입니까? 비슷합니다. 경비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와대 복도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TV로 봤던 청와대였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오태석이 말했습니다. 서진 씨, 사람들이 서진 씨를 의심할 겁니다. 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한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30 초반 간호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하늘이었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뭔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두려움, 죄책감. 김하늘도 서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태석이 물었습니다. 저분은 대통령님 건강관리 담당 간호사입니다. 뭔가 보였습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확신합니까? 네.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오태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옆 휴게실이었습니다. 오태석이 서진을 앉혔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제가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이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 사람, 17년 전 자신을 산에 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재훈도 서진을 보았습니다. 순간 박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는. 서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회장님. 설마. 그때 박재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7년 전 산에 버린 그 아이 기억하십니까? 박재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죽었을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서진은 박재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17년 전보다 더 짙었습니다. 신기하네요, 회장님. 뭐가? 17년이 지났지만 회장님 얼굴의 죽음은 그대로 보입니다. 박재훈은 떨었습니다. 이 자식이. 그때 오태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재훈은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박재훈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오태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오태석이 서진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통령님을 뵙겠습니다. 작은 침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대통령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서진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 코, 입, 귀, 이마의 주름, 뺨의 색깔.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누구? 신가.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무슨 마음속에 쌓인 화가 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드신 약에 독이 섞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태석도 놀랐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대통령님 얼굴에 보입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것입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료진, 경호처, 오태석, 그리고 서진.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태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료진도 원인을 못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한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지금 뉴스 봐야 합니다. TV를 켰습니다. 정수연 PD의 긴급 뉴스였습니다. 검증 안 된 관상가가 대통령 치료? 화면에 서진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기꾼 논란에 휩싸인 윤서진 씨가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대통령은 안전할까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미쳤나? 사기꾼한테 대통령을? 청와대 정신 차려라.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봤습니까?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오태석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서진 씨 말을 들어봅시다. 무슨 말을 더 들어요? 그때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하늘 간호사를 조사해 보세요. 모두가 서진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얼굴에 보였어요. 두려움과 죄책감이. 한 의사가 비웃었습니다. 얼굴에 보였다고요? 그게 증거입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실패한 건가? 오태석이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태석은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진 씨를 믿습니다. 하지만 김하늘 간호사를 조사하겠습니다. 서진 씨 말대로.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제 직감도 그렇습니다. 뭔가 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청와대 게스트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묵재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아, 어떻게 됐니?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절 믿지 않아요. 한묵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진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을 믿어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네. 할아버지. 서진아, 넌 할 수 있어. 내가 확신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낼게요. 꼭 진실을 밝힐게요. 작은 결심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진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태석이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서진 씨, 김하늘 간호사를 조사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오태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한빛그룹 계열사 직원입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빛그룹. 박재훈 회장의. 네, 맞습니다. 오태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불안해하고 자주 울고 밤에 잠을 못 잤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본 게 맞았어요. 저 사람, 뭔가 강요받고 있어요. 오후였습니다. 오태석과 서진은 김하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김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오태석이 말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서진은 김하늘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김하늘도 서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피했습니다. 오태석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드린 약 모두 정확히 기록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김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하고 계세요. 김하늘이 깜짝 놀라 서진을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얼굴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보여요. 무슨? 서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죠? 김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협박했어요. 그렇죠? 김하늘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김하늘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하늘이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박재훈 회장이 제 부모를 협박했어요. 어떻게요? 회사에서 해고하겠다고. 아니, 더 나쁜 일을 당할 거라고. 김하늘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님 건강보조제에 가루를 탔어요. 오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가루였습니까?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주신 거예요. 신경을 흐리게 한다고. 서진이 물었습니다. 진무성도 알고 있었나요? 네. 그 사람도 같이 왔어요. 대통령님께 이상한 치료를 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긴급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오태석이 발표했습니다. 박재훈 회장이 대통령 독사를 시도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진무성은 공범입니다. 김하늘 간호사는 협박당한 피해자입니다.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하늘 간호사의 자백, 그리고 회장이 준 가루 샘플이 있습니다. 오태석은 서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윤서진 씨입니다. 사람들이 서진을 보았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 씨를 의심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재훈과 진무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청와대 복도에서 경찰에게 끌려가는 두 사람을 서진이 보았습니다. 진무성이 서진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 내가 날 망쳤어.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망친 겁니다. 박재훈도 서진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박재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박재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박재훈이 서진을 보았습니다. 복수는 하늘이 한다고 배웠어요. 제가 할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재물은 산처럼 쌓으셨지만 가실 때는 빈손이시네요. 박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베풀며 사세요. 박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17년 만에 나온 사과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수연 PD가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서진 씨. 서진은 정수연을 보았습니다. 정수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청률에 눈이 멀어서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정수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서진은 정수현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진 씨. 서진은 정수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당신 얼굴에서 후회가 보여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용서합니다. 정수현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직접 약초를 다려드렸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였습니다. 대통령은 날로 건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대통령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 씨, 앉으시오. 네, 대통령님. 대통령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소.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요. 대통령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소.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시오. 박재훈 회장의 산업재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세요. 대통령이 놀랐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건 없습니까? 그것이 제가 원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알겠소. 반드시 그렇게 하겠소. 법정이었습니다. 박재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땅을 빼앗긴 사람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박재훈의 조카 박민우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삼촌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하지만 서진은 박민우를 보았습니다. 박민우의 얼굴에도 탐욕이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진이 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삼촌과 똑같은 얼굴이에요. 박민우가 놀랐습니다. 무슨, 삼촌을 고발한 게 정혜 때문이 아니죠. 경영권 때문이죠. 박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삼촌처럼 될 거예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재훈은 징역 15년, 전 재산 몰수, 피해자들에게 배상. 박재훈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박민우도 결국 비리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탐욕의 대가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 씨, 청와대 주치 일을 맡아주시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왜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의 스승입니다. 자연이 저의 집입니다. 서진은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아니라 사람들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감동했습니다. 그대야말로 진정한 의원이요. 대통령은 금으로 된 특별 신분증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든 사람들을 도우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서진은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오태석이 배웅했습니다. 서진 씨, 정말 가시는 겁니까? 네. 아쉽습니다. 서진은 웃었습니다. 감사관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락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부산행 기차였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묵재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아, 뉴스 봤다. 잘했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가 잘한 거야. 한묵재는 웃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어디로 갈 거니? 부산으로 갈게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도울게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좋다. 그게 내 길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차는 부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2022년 봄 부산 감천문화마을이었습니다. 서진의 상담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진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서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서진아, 나 기억하니? 할머니. 15년 전 노숙 시절에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서진이가 병원 가라고 해서 암을 일찍 발견했잖니. 덕분에 살았어.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오후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진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누구시죠? 3년 전에 범인 찾아주신 그 관광객이요. 지갑 도난당했던. 아, 기억나요. 남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덕분에 어머니 수술 잘 받으셨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네, 완쾌하셨어요. 남자는 절을 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은 마을 계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묵재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아, 잘 지내고 있구나. 할아버지는 어쩐 일이세요? 자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보았습니다. 한묵재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행복하니?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원망은 없고? 없어요. 다 용서했어요. 한묵재는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며칠 후였습니다. 정수연 PD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진 씨, PD님, 어서 오세요. 정수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요?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요. 진짜 진실한. 정수연은 진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률이 아니라 사람을 보려고 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드세요. 서진 씨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생각해 볼게요. 정수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오태석 감사관이 부산을 찾아왔습니다. 서진 씨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박재훈 회장의 전 재산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습니다.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태석은 서진에게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이게 뭐예요? 대통령께서 서진 씨에게 주시는 감사패입니다. 서진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서진은 상담소를 확장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젊은 제자들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관상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천천히 가르쳐 줄게. 한묵재가 가끔 내려와서 함께 가르쳤습니다. 관상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돕는 거지. 네, 선생님. 제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김하늘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하늘 씨, 어서 와요. 김하늘은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잘 지내세요. 새 직장도 구하셨고요.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김하늘은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뭐예요? 제가 직접 만든 쿠키예요. 서진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겨울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4살 부모를 잃었던 그날, 8살 산에 버려졌던 그날, 15살 노숙했던 그날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의 자신을 만든 과정이었으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상담소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제자들, 마을 사람들,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한묵재도 왔습니다. 오태석도 왔습니다. 김하늘도 왔습니다. 정수현도 왔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었습니다. 한묵재가 잔을 들었습니다. 서진아, 건배하자. 네, 할아버지. 자네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가 잘한 거야.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아 정리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상담소 맞아요? 응, 맞아. 들어와. 소년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소년은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서진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왜? 제가 사람 얼굴 보면 뭔가 보여요. 서진은 소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귀신 들렸다고. 소년은 울었습니다. 서진은 소년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넌 이상한 아이가 아니야. 정말요? 응. 넌 특별한 아이야. 소년은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처럼이었어. 어렸을 때. 정말요? 응.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알아. 서진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게. 소년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한묵재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그래. 저처럼 관상을 볼 수 있는 아이요. 한묵재는 웃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그 아이의 스승이 되어야겠구나. 네. 그렇게 할게요. 좋다. 그게 자네 길이야.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행복해요. 한묵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나도 행복하단다. 자네가 행복하니까.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서진은 해돋이를 보러 바다에 갔습니다. 한묵재도 함께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한묵재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앞으로 어디로 갈 거니?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할아버지. 어디든? 네.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요. 한묵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자네 길이야. 서진은 해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희망으로.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만난 그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왔구나. 소년은 서진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저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서진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내가 확신해.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해를 보았습니다. 스승과 제자, 그리고 새로운 제자. 한묵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자네는 이제 스승이 되었구나. 네, 할아버지. 잘 가르쳐라. 내가 자네를 가르친 것처럼. 명심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 자신을 무서워했던 사람들, 자신을 의심했던 사람들, 이제는 모두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으니까.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들어 해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한묵제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행복하니?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소년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여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